안동을 들어서서 이육사 선생님의 유구한 역사 바탕으로 배경이 너무 명당을 자리 잡고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본받을 점이 너무 많다고 느꼈고 정말 새롭게 이 선생님의 이육사 선생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대봉인데 정말 이게 진짜 대동인데 약을 하는 거. 그래요, 맞아. 이것도 갈대 같아서 그래. 오늘 그래, 옛날에는 다 어른들이 짝 지어주면 종갓집 며느리로 다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내 딸은 죽어도 이런 종갓집에는 안 보낸다 이런 주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혼을 못했어. 근데 언젠가 결혼했다고 신문에 나와서 드디어 태계 선생 후손의 대를 이을 정부가 들어왔다 뉴스에 나올 정도였는데 지금은 계신 것 같아요. 이 집이 이제 명문가로 이름나게 된 것은 태계 선생 같은 대학자도 나왔지만 그 집안에서 연려가 나와야 된다. 충신 효자 연려가 나와야만이 명문가 집이거든요. 이거 그때 조선시대에 가면 나라에서 내린 표창장, 대통령 표창장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기 연려문인데 태계 선생 그 손자가 이안도공이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종손이었는데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시면 남편이 돌아가시면 조선시대는 여자들이 따라 죽어야 연려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따라 죽고 싶은데 내가 죽으면은 자식이 어려가지고 조상 봉사 제사를 지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아들이 너무 어리니까 차마 죽지 못하고 아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를 봤습니다. 아 이제는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으니까 조상을 봉사할 수가 있는 내 역할을 했으니까 나는 죽어도 되겠구나. 그날로 굶어가지고 곡기를 끊어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야 연료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과연 연료가 아니구만. 네, 그래서 과연 태계 집안 답다 해가지고 이제 귀감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연료문이 저기에 표창. 공자님 마을 같고 그 다음에 조선의 주자가 살았던 집이다. 이런 그러니까 태계 선생을 얼마나 공자님과 그 주자의 비견에서 이렇게 존경하는 예를 갖춘 편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방문한 태계 선생의 종택이지만 이게 한 400년 흘렀을까요? 400년 전에 대학자가 이렇게 자리 잡은 그리고 여기서 그 학문이 태동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돌아보고 또 그 액자에 써놓은 글씨가 아주 그 깊은 뜻을 다 간직하고 또 이 종택의 그 분위기를 말해주는 것을 해설을 듣고 참 오늘 많이 배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 넛다리 받기라는 민속 놀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은 공주가 지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넛다리 받기가 바로 안동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공민왕의 왕비가 낙동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다리가 없었던 것이. 그래서 인근의 아녀자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사람이 다리를 만들어준 거다니까. 왜냐면 귀한 왕비님이 오셨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의 등을 받고 시냇물을 건넜다는 것이죠. 그걸 재현한 게 안동의 논다리 받기입니다. 안동 차전놀이는 바로
왕건과 견훤의 군사들이 안동에서 대격전을 벌였던 그 전투 장면을 재현한 전투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행적을 이어받고자 하는 마음의 다짐의 자리입니다. 시를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형식과 내용을 보완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은 저기는 집에 문이 있는데 문이 기둥 사이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벽체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은 임진왜란 이전의 양식입니다. 오늘 도산서원에 와서 우리들의 그 조상의 훌륭한 그런 물론 오늘날의 유교가 어떤 영향이 있겠나 하지만 그러한 그 당시에는 석학적인 그러한 그 가르침과 또 그런 얼을 우리가 자손들에게 전해지고 또 국가의 어떤 경영에 있어서 그런 지식인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방문해서 좀 뜻깊게 또 해설자의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퇴계 이황 선생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짙게 오고 공자보다도 더 이 멋진 분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친구들 중에서 향교장을 하면서 성균관에 아주 좋은 자리에 몇 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쪽에서도 제가 퇴계에 대한 여러 연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사실 나이가 들수록 이쪽으로 올 때마다 아무튼 자랑스럽고 한국 사람으로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허씨터전에 허씨들이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씨 문전, 안씨들이 거드랗게 문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씨들이 들어와가지고 배반 거기서 알을 낳고 새끼를 치고 복을 받고 잘 살았다. 그래서 허씨터전에 안씨 문전에 유씨 배반이라 이런 이제 풍수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을의 무사태평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해마다 이 작은 나무에서부터 제사를 지냈던 것이죠. 그게 500년, 600년이 흘러와서 이 정도가 된 것입니다. 여기 고려 말 때부터 유씨들이 들어와서 터를 잡고 살았거든요. 그때 유씨들이 이 하회 마을을 개척하면서 마을의 한 복판, 가장 성스러운 곳에다 이 나무를 심고 마을 제사를 지낼 때는 하회 별신굿이 열릴 때는 저기 상당에서 먼저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여기 이제 하당에서 걸판직에 제사를 지면서 이제 강변에 가서 축제를 열었던 것이죠. 마을의 수호신입니다. 여기에 살았던 분의 유중령 시호가 이밤입니다. 그래서 이밤 선생이 살았던 고택 옛집이다 이런 뜻인데 그 이밤 선생의 두 아들이 바로 겸암 유은용, 서예 유성룡입니다. 뛰어난 두 분 다 학문으로 뛰어났는데 큰 아들은 과거에 급제가 벼슬도 나갔습니다만은 집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벼슬을 그만두고 내려와서 이 종손으로서의 도리를 다했고 그 둘째 아들 아우였던 서예 유성령이 이제 승승장구해가지고 영의정까지 올라가가지고 임진왜란 때 국난을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고 또 그 후에 임진왜란을 겪은 후에 우리가 이런 환란을 겪은 이유에 대해서 백서를 작성합니다. 그게 바로 징비록이죠. 그 징비록의 저자로 알려진 서예 유성룡 선생이 이 집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형님이 이 집을 물려받았으니까 동생은 저 건너편에다가 새로 집을 짓고 살게 됐는데 그 후손들이 또 발복을 받아가지고 더 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는 서예 선생님을 출발해 가지고 서예 유성룡 선생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종갓집이고 여기는 이제 애초에 하회마을에 입성했던 유종의 어르신부터 쭉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600년 동안 이어져 오는 풍산유 씨의 대종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